안녕하세요. 키오포입니다. 재가급여 주야간 가정방문에서 연일에 하는 급여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일의 급여 업무를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일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일에 하는 급여 업무가 평가해 보시면요, 위험도 평가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평가를 연일에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욕구사정도 연일에 실시하고요. 급여 제공 계획도 연일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새로 생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있습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개별 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연일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이 네 가지가 연일에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인데요.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효율적으로 이 네 가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평가 기준에서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제공 계획을 있고 계획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재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시점에서 개별 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가 이 어르신 상태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으면은 그대로 급여 제공 계획을 유지를 하고,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전과 다르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에 맞게끔 제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연일이라는 건 회계연도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래요. 자, 당해연도 시행일자가 있어요. 자, 오늘이 3월 10일인데 제가 오늘 작성을 했어요. 그럼 차기 연도는 어떻게 돼요? 내년 1월 1일 날 해도 되고요. 12월 30일이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성일 기준으로 그해 연도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자, 2022년과 2023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3년도 제가 평가 매뉴얼이 나오면서 바뀐 것이 있죠. 일단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생겼고요. 예. 자, 2022년 전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작성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예, 이게 지속적으로 됐죠. 그리고 2022년 이전에는 연일이라는 건 365일 플러스 30일이기 때문에 작성일이 틀릴 때마다 다음 연도에 3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틀렸어요. 근데 2023년에는 어떻게 돼요? 회계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에 작성한 사람이나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아무 때나 작성한 사람도 내년에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1월 1일 날 해도 되고 1월 30일 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연일회가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을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한 번에 모아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해야 되니까 올해 신규 수급자가 200명이 들어왔다고 봐요. 매일매일. 그럼 200명이 다 틀리잖아요. 급여 개시 이거 낙상 욕창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한 게 작성일이. 근데 2023년도 연애니까 이 200명을 모아서 내년에 1월 달에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뭐예요? 정기적으로 급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시는 말은 제가 이 자료도 여러 번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듣고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걸 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운 거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내가 이동도움 서비스를 2번이라고 세웠는데 이동도움 서비스를 한 6개월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 3번 했다. 이게 어르신하고 맞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세울 수가 없어요. 맞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동도움을 2번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기록하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 2번 결과도 2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시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했을 거예요. 이전에. 그죠? 그리고 그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했어요. 근데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는 시점에 이 기존의 급여 제공 계획이 이 어르신의 상태와 맞는지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태와 맞으면은 급여 제공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작성하시면 되고,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어르신의 상태가 좀 부분 도움을 드려야 될 게, 어르신의 상태가 보행이 나빠져서 뭐 많은 도움을 드려야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작성을 해야 돼요. 재작성은 어떻게 돼요? 이전과 다르게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앞에서 한 말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연일의 급여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어쩔 수 없어요.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어떻게 해요? 이전하고 똑같아요.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렇죠? 신규 수급자 오면 어떻게 해요? 위험도 평가하고 욕구 사정하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하셔야 돼요. 언제? 급여 개시 전까지. 예. 그러니까 신규 수급자는 올해 계속 들어오면은 뭐 매일매일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 작성 일자가 다 틀리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하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업무도 연일의 업무니까 올해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으니까 연일회를 하려면 올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연일회라는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들어와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은 6개월 이상 지켜보기예요. 이 기준은 시설에서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 시설은 또 어르신의 상태가 자꾸 변해요. 하지만 주야간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6개월 이상 지켜보기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케어포에서 제공하는 기준이지 어떤 평가나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평가자가 했을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소신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6개월 이상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이렇게 규정해서 한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신규 수급자가 상반기에 입소했어요. 상반기에 입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는 평가를 하셔야죠. 그럼 하반기 언제 해요? 12월 달에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업무 기준은 정해졌어요. 우리는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 급여 개시 전까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12월 달에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연일의 급여 업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위험도 평가했죠? 욕구 사정했죠? 급여 제공했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했어요. 근데 또 하반기에 입소한 사람은 언제 했느냐? 우리는 6개월 이상 지켜보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차기 연도에 평가를 한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규 수급자 연일의 급여 업무 완성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규 수급자가 아닌 연일의 급여 업무가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수급자가 올해 들어왔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면, 내년에는 이전 연도 수급자,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신규 수급자가 아니에요. 그죠? 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연도가 바뀌어서 1월 달이 됐어요. 올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신규 수급자가 아니고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연일의 급여 업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언제 하느냐? 1월 달에 하는 게 좋아요. 1월 달에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급여 제공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근데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결과 평가를 하고 세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올해는 신규 수급자가 아니까 내가 1월 달에 하겠다. 1월 달에 어르신이 100명이면 뭐 한 분씩 하겠다 해서 1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하시고, 이전 연도 수급자에서 낙상, 욕창, 인지, 위험도 평가를 하고요. 욕구 사정을 세워요.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건 뭐예요? 이전 연도에 세워진,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으면 세워졌을 거예요. 이전 연도에 세워진 급여 제공 계획이 현재 평가한 거와 맞는지 틀린지를 평가를 하고,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기존의 급여 제공 계획을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의 상태가 변했으니까 기존의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작성을 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월 달에 이 업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급자 연일의 급여 업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위험도 평가하고 욕구 사정하고, 이전 연도에 분명히 신규 수급자였으니까 급여 제공 계획이 있고, 그 급여 제공에 대해서 결과 평가를 하고, 결과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현재 상태와 이전의 급여 계획 제공한 거를 비교해서 새로운 급여 제공 계획을 이전과 다르게 세우거나 기존 급여 제공 계획을 유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케어포가 권장하는 효율적인 급여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걸 정리한 거니까요. 요걸 잘 지켜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6개월 지켜보기 하고, 그래서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 연말에 해라. 예, 하반기 입소자는 내년도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연도는 이전 연도에 모든 사람이 급여 신규가 아니니까 급여 제공 계획이 있으니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면 돼요.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